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인데요. 일단 발표를 하기 이전에 사실 저희가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 발표를 듣는 분들 중에 수출업이라든지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또 대표님들, 직원분들, 가족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지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다 같이 힘내자라는 말로 이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새로운 분야의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계의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사실 이제 한국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K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후배 기업들은 실제로 수출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장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하드웨어나 아니면 이전에 발표했던 뭐 스마일게이트의 아주 유명한 게임들이죠. 그런 거나 혹은 서비스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마 기존의 사례를 좀 찾기 힘든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요새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긴 하는데, 저희는 그 데이터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언어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언어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있고, 언어 데이터를 국내나 해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어 데이터는 무엇이고, 과연 언어 데이터를 판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이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번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얻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언어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번역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2년, 8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8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8년 전이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좀 퍼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때 저희는 언어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플랫폼을 만든다면은 이 언어 데이터라는 거, 언어 데이터, 여기서 말씀드린 언어 데이터는 음성이라든지 문자 혹은 번역, 이런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언어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모으고 가장 많이 모으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되자, 그렇게 목표를 삼고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언어에 집중했냐?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아랍어로 한다면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극히 적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TTS라든지 STT, 보이스 레커니션이라든지 아니면 NMT가 자동 번역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랍어로 하는 거를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거는 지금도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언어의 장벽은 계속 존재해 왔는데요. 뭐 사람과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무역, 또 뭐 수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언어란 게 항상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언어란 것을 결국에 누군가는 해결을 할 거고, 그 당시에도 좀 선두 IT 기업들이 이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미래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해질까라는 것에 포커스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언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 언어의 기술을 만드는데 어떤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쓰는 이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자동 번역기라든지 음성 인식기라든지, 또 이 그림에서 글씨를 추출해내는 그런 OCR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 2012년 저희가 창업했던 당시에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기술 개발 이전에 이 회사들이 필요한 것에 포커스를 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언어 데이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데 반드시 언어 데이터가 필요할 거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언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지능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학습이잖아요. 아무리 뭐 타고난 두뇌를 갖고 있어도 이 학습적인 측면이 있어야지만 두뇌가 발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데이터라는 것이 많아야지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빅데이터, 데이터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언어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빅데이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 사실 모으는 방법은 뭐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음성 인식기가 경상도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한다면 경상도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직접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녹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빅데이터에서 많이 모으고 빨리 모으고 정확하게 모으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방식을 활용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번역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쌓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태스크를 주게 됩니다. 뭐 이거를 번역해봐 혹은 검수해봐. 또 한국어를 하는 사람한테도 다양한 문장을 준 다음에 발화를 시킵니다. 경상도 분이라면 경상도 방언으로 발화를 해라. 전라도 분이라면 전라도 방언으로 발화를 해라. 이렇게 태스크를 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태스크를 달성을 하면은 실제로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루에 한 몇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냐 하면 한 3만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쌓는 데에는 약 170개국에서 1,0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12년에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2013년이 되고 2014년이 되고 그 다음에 2015년이 됐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실제로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데이터를 쌓는데 저희도 보상을 줘야 되니까 저희 회사도 비용은 나가겠죠. 비용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를 산다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상당히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판매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창업을 했는데 데이터가 판매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직원들을 볼 뭐 낯도 없고 상당히 저 스스로도 회사를 계속 운영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2015년 말에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혹시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냐? 언어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냐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그게 저희가 처음 국내 기업한테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게 된 순간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렸다가 2015년 말에서나 연락이 오게 됐냐면 그거는 바로 2016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6년 어떤 때였냐면은 인공지능을 도입한 언어 기술, 언어 인공지능이 크게 확산됐던 시절이 2016년입니다. 저희가 보통 국내 N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G사라든지 그 자동 번역기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이거든요. 그때 NMT라 그러는 인공지능 기술이 번역기에 도입이 됐고 또 음성 인식기라든지 OCR 기술도 그 당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어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 있는 한 기업한테 매우 적은 양, 한 뭐 2천만 원이 안 되는 그 매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매출을 일으키고 2016년, 2017년이 되면서 더 많은 업체들이 이 언어 인공지능 개발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기업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2017년, 2018년이 되면서 해외, 미국 또 유럽에 있는 기업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국 기업한테 연락이 오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대부분 다 인공지능 만드는데 상당히 포커스를 한 거고요.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 아이는 내가 직접 학습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학교 같은 기관이 필요했던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 또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뭐 상당히 많은 국가의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한 5억이 넘는 수출을 저희가 해외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전에 발표했던 회사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뭐 월에 10억, 월에 100억, 뭐 1000억 이렇게 판매하는 선배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례를 찾기 힘든 분야에 있어서 수출을 시작한 경우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 큰 의의를 두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가 언어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저희 빅데이터 분야도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언어 데이터가 저희 회사 내부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한 언어 데이터를 빠르게 모을 것인가, 많이 모을 것인가, 또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게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다양한 업체들이랑 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 번역 업체들 혹은 음성 인식 업체들 또 OCR 업체들 그런 업체들과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이 번역이라는 걸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음성 인식기라는 걸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플랫폼 자체에서 그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3개국에서 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또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재밌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올해 개발한 그 기술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 번역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번역기가 뜨게 되면 사람이 하는 그 역할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언어 분야는 사람의 아예 참여를 하지 않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아예를 떠나서 인공지능 분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사람들의 감성이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동 번역기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하이브리드 트랜슬레이션 사람과 기계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업체들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발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 기술입니다. 뭐 저희 시스템을 쓰는 외부 이제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요새 이제 뭐 언택트이기 때문에 그 호텔 투숙객과 리셉션이 이렇게 대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 이제 내려와서 리셉션이랑 얘기하기가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서 전화하면은 외국어로 대화할 때 사실 이해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요새 많은 호텔들이 내부에 저런 대화 시스템을 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리셉션이랑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자동 번역 API를 넣으면은 지금 자동 번역 결과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랍 투숙객을 예를 들자면 아랍 투숙객이 저렇게 아랍어를 쓰게 되면은 바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돼서 리셉션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리셉션에서는 또 다시 한국어로 치면은 다시 아랍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랍 투숙객이
이 글을 쳤는데 번역기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밑에 보시는 이제 번역이 이상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보통 30초 내로 사람들이 이거를 수정해서 정확한 번역을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숙객과 리셉션에서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는 기업들의 CS 채널에서도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인공지능이 이해하지 못한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에게 실시간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번부터는 해당 데이터를 잘 이해해서 더 좋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데이터가 또 약 1일 3만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OCR과 이 자동 번역 기술을 결합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기술과 자동 번역 기술 또 사람 번역을 같이 결합한 QR 코드 시스템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자체들 국내에서도 활발히 사용 중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QR 코드를 직접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스캔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식당에 갔다 그러면은 저는 외국인이니까 영어 메뉴를 주세요 혹은 한국어 메뉴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QR 코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QR 코드를 이제 스캔을 하면은 이 메뉴판들이 뜨게 되고요. 이 메뉴판을 누르면은 그 밑에 자막처럼 이렇게 번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시는 게 다 손글씨거든요. 메뉴판에 있는 게 이게 OCR로 명확하게 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 OCR, 사람 수정, 자동 번역, 그다음에 사람 수정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빠른 시간 보통 3분 안에 거치거든요. 그래서 거쳐가지고 나온 결과값이고 여기서 번역을 누를 시에는 이미지까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식당들이 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택트이기 때문에 또 메뉴판 만지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그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내에 외국어를 하는 다양한 그런 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가지고 또 어떤 걸 해볼까, 또 보이스 레커니션, 음성 인식을 가지고 어떤 걸 해볼까라고 해서 저희가 또 보이스 레커니션과 자동 음성 인식이죠, 인공지능 음성 인식과 사람을 같이 혼합해서 이런 영상에 자막을 다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지금 해당 채널도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해서 한식의 세계화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일본의 운무라는 상당히 큰 그 MCN 업체입니다. 가장 큰 MCN 업체인데 해당 업체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서 그 MCN 업체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크리에이터들의 방송에 자막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기업 번역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인력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해당 인력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매뉴얼이라든지 혹은 다큐멘트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외의 많은 업체들이 저희 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해당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업을 한 지 8년이 됐는데 매년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결국 기대하는 거는 이 앞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은 어떤 세상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교통의 발달로 지구가 작아졌는데 여전히 언어는 사람과 사이를 막고 있고, 그럼 이 언어가 해결된다면은 이게 가장 시작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커머스도 변할 거고요, 언론도 변할 거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리토는 그 변화의 시작에서 바로 그 앞에서 가장 그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요즘인데요. 예, 저희도 그렇고 모든 기업도 그렇고 사실 어떤 위로와 응원의 말보다 다 같이 우리 힘내고 내년에 정말 멋진 한 해를 보내자라는 말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대표님 유익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플랫폼 서비스 출시 초기에 이용자들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플리토가 활용하셨던 전략이 있으신지요?
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플랫폼의 전략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뭐 유저가 많아야지 컨텐츠도 생성이 되고 컨텐츠가 많아야지 유저가 들어오고 항상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언어 플랫폼 만들 때는 조금 수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언어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컨텐츠가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던 2012년에 한류가 뜨기 시작했는데 한류 스타들이 글로벌 팬 베이스가 확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없었고 이 한류 스타들이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 한국어로밖에 글을 못 올리는데 그 해당 그 소셜 미디어에 있는 피드를 다양한 팬들이 다양한 언어로 읽고 싶어 했던 니즈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내는 걸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스타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들의 피드를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어라는 홍보를 자발적으로 해주셨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능력 있는 유저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유저들은 자기 스타들의 글을 번역해주면서 또 보상이라던가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초반에 상당히 빠르게 돌아갔던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